안녕하십니까. FF클라우드 대표 강사 이영입니다. 업그레이드 상담 스케일 고객이 궁금해하는 보험 상담 25번째 FAQ고요. 간병인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학습 주제 말씀드리면 고객에게 쉽게 이야기하는 방법을 우리가 연습하는 거고요. 스토리텔링 기법에 근거해서 고객이 궁금해하는 것을 해결해 주자. 그러면 쉽게 이해하지 않겠느냐. 오늘의 주제 간병인 보장보험의 필요성입니다. 자, 고객분들 상담을 많이 진행을 하다 보면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본인들은요, 웬만한 보험들은 다 가입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시죠. 그리고 한 달에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한 가게의 수입으로 봤을 때 30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많은 고객분들은요,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다른 보험 상품들 웬만한 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완벽하게 보장 자산이 준비되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죠. 근데 매년 새로운 상품들이 출시되고요. 기존의 상품에서 약간의 변화나 아니면은 보장받지 못했던, 아니면 보장이 되지 않았던 틈새 보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습이 조금 달라지면은 과거의 상품들을 그냥 가져가도 상관이 없겠지만 전혀 다른 것들이 만약에 생겨난다고 하면 기존의 상품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컨설팅을 하다 보면요, 기본적으로 고객들이 필요한 보장들은 주로 한 8가지에서 10가지 정도로 우리 FP님들도 마찬가지로 분류하고 계실 거예요. 보장성 보험 기준입니다. 사망이라든지 진단, 그리고 후유장애, 수술 입원, 치매, 운전자, 실손의료비, 자동차, 화재보험. 이렇게 하면 가지수가 한 8가지에서 10가지 정도 되죠. 웬만한 고객들이라면 여기 한 80~90% 정도는 상품 종류별로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죠? 한정된 자원으로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나는 10억을 원하는데 낼 수 있는 돈은 10만 원밖에 안 돼.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어떤 위험이 발생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보장을 채워 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금 여력이 충분하면 사망이나 진단 여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험금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보험료 납입 여력이 가능하다면 만약에 그러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정에 어떤 삶의 이벤트가 생겼을 때 금전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보험 상품과 보장 자산을 접근하는 것에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이 간병인 보장의 필요성은 현실적인 시대적인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부모님이 아파서 병원에 계시는데 매일 간병을 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과연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서 누가 간병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간병이라는 부분만 대체를 해준다 하더라도 물론 아프신 분에 대한 건 걱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어떤 정상적인 삶의 영위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부분도 고민을 좀 덜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모님 같은 경우 대부분 자녀들과 떨어져 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 경제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잠깐 멈추고 아니면은 내가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의 삶을 약간 멈추고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서, 간병하기 위해서 누군가 계속 부모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간병할 수 있을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얘기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랑 배우자랑 아이들 4인 가족이 그냥 이렇게 서울에서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부모님들은 지방에 계신다고 했을 때 배우자가 아파서 아이들도 돌보지 못하고 병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직장에 휴직계를 오래 내고 배우자 간병을 할 수 있겠느냐.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와서 봐주신 것도 힘들죠. 사실 실질적으로. 그죠? 자, 그 배우자가 간병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간병인 보장의 필요성은요,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고 우리 가족의 문제로 봤을 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다. 그래서 뭔가 대책을 만들어 놓으면 참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가족치료는 현실적인 간병에 대한 문제고요. 그 간병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 결과적으로 돈과 연관되기 때문에 결국 또 돈 문제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죠. 그죠? 돈만 충분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신문기사 잠깐 보시면 노노간병 끝은 결국 15년 간호 끝에 목숨을 달리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간병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실직이라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죠. 실직은 우리 가정의 수입의 중단을 가져오게 됩니다. 점점 더 가난해지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 간병만 해줄 수만 있다면 수입의 중단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인 간병에 대한 부분은 결국 금전적인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돈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봤는데 그러면 간병이란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살펴볼까요? 이 간병인 비용이라는 게 매년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를 더 위협하고 있습니다. 2012년 9월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한번 살펴보면 2019년까지 한 6, 7년의 기간 동안 간병인을 쓰는 비용, 간병인 지원 비용은 31%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거의 한 10%, 2년에 한 번 10%씩 증가한다는 얘기죠. 8만 원 정도 하던 간병인 비용이 지금은 12만 1,000원 정도고요. 조금 더 고급 간병인을 쓴다 그러면 거의 20만 원에 육박한다는. 20만 원 간병인, 20만 원짜리의 간병인을 하루 쓴다. 30일만 쓴다 그래도 600만 원이 됩니다. 600만 원은 웬만한 직장인의 한 달 월급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기 어렵죠. 그 600만 원이 안 되니까 600만 원이 나 혼자는 안 되니까 이걸 형제들끼리 나누죠. 그죠? 6형제가 있으면 100만 원, 3형제가 있으면 200만 원, 둘밖에 없다 300만 원. 결국 우리 집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풍요라기는 좀 그렇고요. 여유를 완전히 포기하고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걸 준비하는데 한 달에 정말 부담 안 되는 정도, 만 원, 2만 원, 2만 원, 3만 원 정도 수준, 하루에 1,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준비할 수 있다면 고객분들한테 권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근데 다른 현실을 한번 볼게요. 신문기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병인 과실 낙상사고,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더 다친 거죠. 병원은 손해배상 책임 없다. 순수히 간병인의 과실로 본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20만 원 정도 되는 간병인을 쓸 수가 없으니까 조금 현실적으로 비용이 좀 저렴한 간병인을 쓸 수 없을까? 그런 간병인을 씁니다. 근데 비용이 좀 저렴한 간병인들은요, 우리나라 간병인들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문제는 소통이죠.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도 있고 삶의 방식에 대한 소통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프신 분들이 현실적인 간병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책임 없다고 얘기하니 간병인에게 과실을 물어야 되는데 간병인들도 사실 뭐 힘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힘든 간병을 한다고 해서 20만 원이긴 하나 매일같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겠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국가기관에서도 뭔가 준비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하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거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뭐냐 하면요. 6인실에, 8인실에 여러 환자들이 있으면 다 간병인을 쓸 수는 없으니까 너무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이 병실에 간병인을 한 명을 쓸 거예요. 한 명을 쓸 건데 여기 병실에 계시는 분들을 다 돌봐주는 거죠. 그러면 십시일반으로 내면 됩니다. 그죠? 내가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 2019년도 통계인데 보시면 전년도 2018년도 대비해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사용하는 확률이 40%나 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늘어난다는 거는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간병을 한다는 게 아니죠. 그죠? 돈을 지불하더라도 병원에 있는 전문 의료 지식과 어떤 그런 경험이 있는 간호사들의 도움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실제로 만 원, 2만 원 정도의 어떤 입원비로 해결이 될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1인당 부담이 3만 원, 4만 원만 된다 하더라도 한 달이면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간병인을 내가 개인적으로 쓰던 아니면 간병을 쓰지 않던 이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쓰더라도 이 비용이 해소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고객들한테 보장 플랜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회사별로 이런 간병인을 보장해주는 상품을 파는 회사들이 대표적인 게 한 3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비교를 해보면 뭐 이니셜로 돼 있어서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M사는 특정사, K사, D사 이렇게 3군데 회사에서 많이 파는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쓰는 그 비용은 3사 다 동일하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실손의료보험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이 개인 비용을 내고 쓰는 거다 보니까 이거를 지급할 수 있는 어떤 특약이나 보상 항목이 인보험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실손 보상은요, 실손 의료비보험에서 보상해준다는 게 아닙니다. K사, D사를 사례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가입 입원 일당, 가입 입원 일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입한 입원 일당이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된다면 하루 입원 1일당 10,000원에서 3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얘기. 근데 옆에 있는 이 회사는 다르죠. 124,000원 이내에서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전부 다 주겠다.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럼 10,000원에서 30,000원보다는 크겠네 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쓰는데 하루 쓰는 게 40,000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최대 30,000원을 지급받더라도 마이너스 10,000원이 생기고요. 그죠? 만약에 10,000원짜리를 가입했다고 하면 최소 마이너스 30,000원의 비용이 생깁니다. 환자분들의 부담이 생기게 되는 거죠. 124,000원 내에서 실손 보상하게 되면 환자분들의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특정 회사를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사한 상품, 동일한 상품을 판매한다거나 하면 이 조건이 고객들한테는 훨씬 좋은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정 회사의 상품이 아니라 고객에게 동일한 보험료, 보장을 준다고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게 무엇인가 찾아보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보험을 가입해도 보장이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고객분들이 굉장히 섭섭해 하시겠죠. 그렇죠? 실제 사례로 한번 봅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시 실제 차이입니다. 간병비 129만 3,150원이 발생을 했대요. 본인부담금 25만 8천원, 공단부담금 103만 4,520원, 총액 129만 3천원 정도인데요. M사 같은 경우에는 전액 다 지급을 하는 반면에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당의 형태로 지급하기 때문에 하루에 10,000원짜리를 가입을 했다. 그 10,000원에 15일 입원했으니까 15만원. 금액이 이쪽이 훨씬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사라고 되어 있는 특정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의 부담분이 생기게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동일한 정도 수준의 보험료를 내는 상품이라면 왼쪽에 있는 특정 회사의 조건이 훨씬 더 좋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진단비가 아무리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진단비는 나중에 내가 치료를 다 받고 난 다음에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면 수천만 원 받을 수는 있겠으나 진단비는 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생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동안은 수입이 줄어들거나 오랫동안 치료를 하게 되면 수입이 중단될 거기 때문에 수입의 대체원으로 진단비를 쓰는 거지 다른 용도로 쓰기에는 조금 아깝다 아니면 비효율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병치레, 투병은 나 혼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누군가 와서 간병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간병에 대한 부분은 결국 돈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금 화목해 보이는 이 가정의 행복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고객에게 어떻게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간병인 보장을 준비하는 거는요, 부담스러운 가족 간병의 정신적인 피해를 방지를 하고 경제적인 파산을 방지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머릿속에 우리 어머님이 휠체어 타고 계시는데 자녀분이 된지 간병인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면 우리 부모님들도 안심하고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정신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을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간병인 보장을 준비하지 않는 경우에는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혼자, 왜? 다른 가족들은 일상생활을 하고 경제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마와 싸워야 되는 고통, 휠체어에 아무도 타고 있지 않죠. 왜?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정말 먹먹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 배우자가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 자녀가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먹먹해지지 않을 수 없죠. 고객분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해 볼까요? 간병인 보장을 준비하는 것과 준비하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은 보장을 충분히 준비하고 계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고객에게 긍정적인 질문을 해야 긍정적인 답변이 나옵니다. 많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매월 20-30만 원의 보험료를 지출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고객분들은 자신들의 보장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으십니다. 고객님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으시죠? 그럼요. 당연하죠. 한 달에 내시는 보험료가 20-3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장을 어떤 보험과 혜택을 틈없이 받고 계시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고객은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체크해 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죠. 보장을 준비함에 있어서 대부분 8가지, 10가지 골고루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사시다 보면 어떤 경우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망진단, 후유장애, 수술비, 입원비, 치매운전자, 주택화재, 자동차 등 한 8가지에서 10가지 항목이 골고루 잘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 고객님은 보장자산 포트폴리오가 잘 쌓여져 있는 건데요. 보장기간이나 보장금액 그리고 보험료를 신경 쓸 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위한 간병에 대한 부분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죠. 왜?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프셔도 우리 자녀분들이 아드님이 따님이 와서 간병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감히 제가 고객님께 여쭤보는데요. 떨어져 살고 있는 부모님의 병 치료를 위해서 간병인이 필요하다면 고객님이 당장 내려가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우리 집에 계시는 배우자분, 사모님께서 아프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매일같이 고객님이 병원에서 간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매일 간병을 위해서 하루 12만 원에서 18만 원 이상 되는 간병인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한 달만 사용한다 하더라도 거의 금액이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호가합니다. 장기간 치료를 한다면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 거고요. 형제분들이랑 나눈다 하더라도 1인당 부담이 적지 않은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 간병인 보장을 준비하는 거는요. 부담스러운 가족 간병과 정신적 피해 방지. 이 정신적 피해 방지라는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그런 경우가 생기면 형제들이 처음에는 관계가 좋지만 이게 장기화되면 서로 불편해집니다. 그죠? 그런 정신적인 피해 방지와 가족의 경제적 파산을 방지하는 방법이고요. 준비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지고 있으면서 혼자 병마와 싸워야 되는 고통을 알면서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스토리텔링은요, 앞과 뒤가 전혀 반대되는 거지만 이걸 한 번씩 정도 잘 잘라주면서 고객의 어떤 느낌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험금 수천만 원을 받는다 하시더라도 우리 현실을 둘러보면요, 가족 중에 누가 병마와 싸우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간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월 2, 3만의 투자를 통해서 심리적, 경제적 자유를 얻으시기를 권유해드립니다. 고객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를 제가 원합니다. 힘들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은요, A는 B와 같습니다. 라고 고객분들한테 설명과 이해를 시키는 거고요. 오늘 나눠본 이야기로 보면 간병인 보장은 부담스러운 가족 간병과 정신적 피해 방지, 그걸 통해서 가족의 경제적 파산을 방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간병인 보장 준비 필요성은 가족 간병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해방하고 가족이 평화로움을 유지시켜주고자 하는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고객분들을 설득하고 상담하는 포인트들은요, 현실입니다, 현실. 현실적으로 간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 1,000원의 비용으로 하루 1,500원의 비용으로 할 수 있다면 고객님은 커피 5잔, 6잔만 안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리적, 경제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심리적인 부담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고객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